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진짜 흥미롭지 않았나요? 그야말로 완벽한 모순 그 자체였거든요. 쏟아져 나온 데이터랑 기사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요. 2026년 5월 14일의 주식 시장은 단순히 지수가 오르고 내린 걸 떠나서 아주 극적인 이야기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치열한 진짜 동력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 무려 5만 선을 다시 뚫었습니다. 전날 대비 0.75% 상승하면서 이 엄청난 심리적 장벽을 결국 종가 기준으로 넘어선 거죠.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라면 이 5만이라는 숫자가 주는 안도감과 상징성이 얼마나 큰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상승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S&P 500도 역사상 처음으로 7,500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밟았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26,600선 위에서 날아가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요. 지수만 딱 놓고 보면 그야말로 완벽한 강세장, 다 같이 환호성 지르는 축제 분위기죠.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한편에서는 3대 지수가 전부 사상 최고치라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데 동시에 경제 지표들은 사실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46%로 연중 최고치 수준에서 안 내려오고 있고요. 4월 생산자물가 지수, 즉 PPI는 작년 대비 무려 6%나 뛰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이렇게 뜨겁고 금리 압박도 장난이 아닌데 주식시장은 계속 랠리를 달린다? 보통 이런 거시적 압박이 오면 시장은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도대체 시장은 왜 이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쿨하게 무시하고 오르는 걸까요? 첫 번째 섹션. 이 상승장의 숨은 동력인 AI 인프라스트럭처 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이 금리고 물가고 다 덮어버릴 만큼 베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AI 네트워킹 인프라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배관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똑똑한 AI 설계자들한테만 열광했다면 이제는 그 AI가 실제로 팡팡 돌아가게끔 거대한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튼튼한 배관, 즉 라우터나 스위치, 메모리 같은 하드웨어 자체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트렌드인지 전통의 강자 시스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시스코가 AI 인프라 쪽에서 한 50억 달러 정도 수주하겠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려 40억 달러를 더 얹어서 90억 달러로 목표치를 확 올려버렸습니다. 아예 이쪽에 회사의 명운을 걸려고 전체 직원의 5%인 4천 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까지 단행했고요. 시장은 이걸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였고 주가는 하루 만에 12%나 폭등했습니다. 대박이죠? 이게 바로 오늘의 모순을 설명해주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배관공사 열풍, 시스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0년 첫 대형 AI 상장사로 시선을 끈 세레브라스 시스템스, 상장 첫날에 공모가에서 68%나 폭등했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마이크론 같은 관련 주식들도 줄줄이 올랐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GPU만 사 모으는 게 아니라 그걸 연결할 네트워킹이랑 인프라 전반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넓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이로 인해 생겨난 빅테크의 대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프라 붐이 시장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예전처럼 빅테크, 간판만 달고 있으면 다 같이 오르던 좋은 시절은 끝났어요. 시장은 진짜 냉혹하게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수출 기대감까지 겹쳐서 완벽한 승자 자리를 지키고 있죠. 반면에 메타는 실적이 좋은데도 자본 지출 가이던스가 1,450억 달러나 돼서 투자자들이 약간 갸우뚱하는 중립 상태고요. 알파벳은 구글 I.O.만 기다리면서 좀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치열한 전기차 가격 경쟁의 늪에 빠져서 이 화려한 AI 랠리 파티에 아예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철저히 소외된 거죠. 승자 독식 분위기가 얼마나 센지 이 숫자 하나로 정리됩니다. 350달러. 월가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럴드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기존 300달러에서 350달러로 단숨에 올려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도 앞으로 49%는 더 오를 거란 아주 공격적인 선언이죠. 시장이 AI 인프라 동력에 얼마나 목이 말라 있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곁눈질 좀 해볼까요?
AI 말고도 빛나는 섹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주산업이에요. 로켓랩이 1분기 매출 2억 달러에 수줄 잔고만 무려 22억 달러를 찍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가오는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까지 맞물려서 우주 섹터 전체로 막대한 돈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놓치면 안 돼 아주 중요한 사이드 스토리입니다. 세 번째 섹션, 지정학 및 거시적 리스크입니다. 화려한 무대 앞을 봤으니 이제 무대 뒤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봐야겠죠.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더 열린 시장을 제공하겠다. 마침 그 자리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사절단으로 있었거든요. 시장은 이 말을 듣자마자 그럼 H200 같은 최첨단 AI 칩 다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건가? 하고 아주 재빠르게 희망 회로를 돌렸습니다. 물론 절에는 여기서 어떤 정치적 입장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외교적인 멘트 딱 한마디가 주식시장의 매수 심리를 얼마나 세게 자극했는지 그 사실관계는 명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 회담 타임라인을 시간순으로 보면 진짜 롤러코스터입니다. 오전에는 양국의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합의를 했어요. 덕분에 오후 들어 브렌트유가 105달러 선에서 안정되면서 시장이 에너지 인플레이션 걱정은 덜었네 하고 한숨 돌렸죠. 그런데 늦은 오후에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단기적인 경제 숨통은 좀 트였지만 언제 시장을 뒤흔들지 모르는 장기적인 지정학적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처음에 그 딜레마로 멱살 잡고 끌고 오는 숫자입니다. 6%.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작년보다 6%나 폭등하면서 2022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유가가 좀 안정됐다고는 해도 끈적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시장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멀어지고 이 높은 금리가 한껏 고평가된 기술주들한테는 두고두고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마지막 섹션입니다. 다음 주목 포인트. 자, 그럼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 오늘의 분석을 세 가지 핵심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AI 인프라 확장은 그냥 스쳐가는 유행이 아니라 아주 깊고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입니다. 둘째, 빅테크니까 대충 사자 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철저하게 AI로 돈 버는 기업만 핀셋으로 찝어내는 초정밀 선별 매수가 새로운 누리예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적어도 지금 당장만큼은 AI 기업들이 보여주는 이 미친 실적 모멘텀이 금리나 물가 같은 무서운 거시적 공포를 완전히 짓눌러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시경제의 압박 속에서도 오직 AI라는 엔진 하나로 달려온 이 시장. 그 진짜 시험대가 바로 5월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에 열립니다. 과연 엔비디아는 이 엄청난 실적으로 5조 7천억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시총을 증명해내면서 이 모순된 랠리를 계속 끌고 갈까요? 아니면 그 끈질긴 인플레이션 앞에서 마침내 AI 버블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의 다음 챕터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이나믹한 시장 흐름을 읽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